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사지 않고 지금 안 써도 되는 건 미루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고 마음이 끌려도 한 번 더 망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들이 나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어른다운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삶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무언가를 포기한 기억은 없는데 생활의 반경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쓰지 못하는 선택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삶과 닿는다면 다음에 다시 찾기 쉬운 곳에 구독으로 남겨주세요. 처음부터 쓰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굳이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이었고, 그 다음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선택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쪽이 편해졌습니다. 아끼는 습관은 처음엔 분명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조금 대견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든든함 뒤에 다른 감정이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자꾸 망설이게 되는 나. 가격표를 보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다치고 이건 나중에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나. 문제는 그 나중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쓴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허용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던 시간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위험한 선택을 피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택이 줄어들고 경험이 미뤄지고 생활의 폭이 조용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는 나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어느새 망설이는 내가 기본값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안 사고, 이번엔 그냥 넘기고, 지금은 굳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들. 그런데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돈을 쓰지 않았을 뿐인데 마음이 먼저 뒷걸음질을 치는 쪽으로 습관이 굳어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아끼고 있었던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끼고 즐거움도 아끼고 혹시 모를 후회까지 미리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조금씩 초라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히 써도 되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끼는 습관은 분명 나를 지켜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줄어들고 있었던 건 삶의 크기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선택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신중함처럼 느껴졌던 망설임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본값이 됩니다. 가격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한 번 다치고 지금은 아니야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을 안 샀는지가 아니라 왜 안 사게 되었는지입니다. 돌아보면 쓰지 않는 이유는 항상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없어도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되니까,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후회할까봐, 괜히 썼다는 생각이 들까봐, 나중에 필요해질지도 모를 돈을 미리 줄여버릴까봐, 이쯤 되면 선택은 더 이상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 관리의 방식이 됩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삶의 기준이 되면 삶은 반드시 그 크기에 맞춰 작아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과한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돈이 기준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돈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마음이 모든 선택의 앞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졌습니다. 돈을 아끼는 선택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 선택이 삶의 다른 판단들까지 대신해버릴 때입니다. 이 정도 즐거움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이 경험은 나중으로 미루고 이 관계는 비용 대비 효율이 맞는지 속으로 따져보는 순간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삶은 점점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답답함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옵니다. 괜히 피곤해진 기분, 괜히 의욕이 떨어진 하루.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삶이 전반적으로 무채색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삶이 재미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에 허락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쓰지 않는 습관은 불안을 줄여주지만 그 대신 기대도 함께 줄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설렘이 사라지고 설렘이 사라지면 삶은 안전하지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늘 조심스러운 상태로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어서 쓰지 않는 걸까? 아니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쓰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선택을 나무라기보다 선택을 이끌어온 감정의 방향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습관은 분명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삶 전체를 조심스러운 방향으로만 이끌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쯤 그 자리를 바꿔볼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삶을 대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확인해 보는 일.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점검일지도 모릅니다. 아끼는 습관이 조금씩 깊어지면 우리는 돈을 아끼는 동시에 다른 것들도 함께 아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던 곳, 잠깐이면 충분했을 경험,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았을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라는 말 뒤로 조용히 밀려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들이 삶의 무언가를 조금씩 비워내고 있다는 걸.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불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넘기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이번 달을 버티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각이 남습니다. 딱히 힘든 일은 없는데 마음이 자주 공허해지는 느낌.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빠졌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 공허함은 대개 사치가 부족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삶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돈을 아끼며 우리는 경험을 줄이고 경험이 줄어들면 관계의 결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 더 계산적이 되고 시간을 쓸 때도 효율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정돈되지만 온도는 함께 내려갑니다. 편해졌다고 느끼는 순간과 심심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묘하게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지나친 절약은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삶의 자극을 낮춥니다. 자극이 낮아지면 불안은 줄어들지만 기쁨도 함께 낮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안이 줄어든 상태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불안이 없다고 해서 삶이 충만한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큰 실수 없이 살아왔는데 왜 요즘은 기대되는 일이 거의 없을까? 이 지점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선택을 합리성 하나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돈을 쓰지 않는 선택이 나를 보호해주던 시기는 지났는데 그 습관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끼는 삶은 조용하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가끔 숨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설렘이 줄어들고 대신 무난함만 남았을 때 그 무난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돈을 아끼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는 건 물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이 스스로를 확장해 볼 수 있었던 순간들, 괜찮아도 된다는 자기 허락, 그런 것들이 조용히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함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아끼느라 지금의 삶을 이만큼만 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소비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어떤 날의 안씀은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고 어떤 날의 안씀은 그저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습관적인 회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같은 선택인데 마음의 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사면 내 삶이 조금 넓어질까? 아니면 그냥 불안을 잠재우는 선택일까? 이 질문은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삶을 줄이면서까지 아끼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써도 되는 돈을 마음에서 먼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계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이 정도는 내 삶을 지키는데 사용해도 괜찮다는 영역. 그 영역이 생기자 선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쓰게 된 건 아니었고 다만 덜 미루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보다 달라진 건 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사고 나서 후회할까봐 망설였다면 지금은 안 사고 나서 삶이 더 작아질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차이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약과 절제를 같은 말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절약은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절제는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절약이 습관이 되면서 절제까지 대신해버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점점 안전한 쪽으로만 기울고 기쁨은 늘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쓸 때 이런 기준을 조용히 붙여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살게 하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을 무난하게 넘기게 하는지 정답은 없었고 항상 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 하나 덕분에 돈을 쓸 때 나 자신을 조금 덜 속이게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갑니다. 무조건 아끼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아끼고 무엇은 허락할지 조용히 정하는 삶. 그 정도면 이 나이에 충분히 어른스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돈을 아끼며 살았던 시간은 나를 망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불안한 순간들을 버텼고 무너질 것 같은 시기를 조용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삶이 함께 작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삶이 위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은 안정적인데 마음은 늘 다음 선택 앞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새 살아간다기보다는 유지한다는 표현에 더 익숙해집니다. 유지하는 삶은 분명 안전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삶이 초라해지는 순간은 돈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돈을 쓰는 이유가 오직 두려움 하나로만 정리될 때 찾아옵니다.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모든 이유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유들만 남았을 때 삶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돈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크기를 지켜주는 도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이 돈을 쓰면 내 삶이 조금 더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저 오늘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끝날까? 이 질문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삶을 덜 줄이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돈을 아끼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절제하며 살아왔고 이미 여러 번 스스로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설득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아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허락. 그 허락이 삶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겠지만
삶이 더 줄어드는 걸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삶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아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낌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은 때. 오늘 이야기가 당장 어떤 선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번 망설임 앞에서 이 질문 하나만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 선택은 내 돈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내 삶을 지키는 걸까? 요즘 당신은 어떤 걸 더 아끼며 살고 있나요? 괜찮을 때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